2연패를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시즌 초반 승점을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키움과의 주중 두 번째 대결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선발 윤영철은 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준영을 제외한 모든 불펜 투수가 실점을 허용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다. 기아는 2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소뱅크 K리그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10-17로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기아는 2승 2패를 기록하며 KT, NC와 함께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선발 등판한 윤영철은 2이닝 동안 16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52개의 공을 던졌다. 6피안타 4사사구 이탈 3진 6실점, 2자책으로 아쉬운 투구 내용을 남긴 채 강판됐다. 직구 22개, 최고 141km, 슬라이더 11개, 커브 8개, 커터 6개, 체인지업 5개 등을 섞어 던졌지만 키움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1회 말 기아 타선이 2점을 먼저 올리며 앞서갔지만 윤영철은 2회 초 전태현의 번트 이후 볼넷을 내줬고 윤도현의 수비 실책까지 겹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속 3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2사로 역전당했다. 2회 말 최영우가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윤영철은 3회 초 다시 안타와 번트 허용으로 무사말로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2이닝 만에 황동아와 교체됐고 이후 기아는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점수는 4-7까지 벌어졌다. 5회 초 황동아는 32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안타와 몸에 맞는 공을 연속으로 내주며 흔들렸고 추가 4실점 후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위기의 순간 투입된 이준영은 6회 타자 4명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한숨을 돌린 뒤 임기영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러나 임기영도 버티지 못했다. 1이닝 동안 9타자를 상대하며 6피안타 1사사구 0탈3진 5실점, 5자책으로 무너졌고 이날 경기 후 평균 자책점이 27점으로 치솟았다. 8회 초 등판한 유승철 역시 추가 1실점을 허용하며 기아는 총 17점을 내줬다. 기아 타선도 추격을 시도했지만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7점 차로 뒤진 5회 말 주장 나성범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60일로 추격했지만 7회 초 5실점을 내주며 오히려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 7회부터 9회 말까지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 서건창의 2루타, 변우혁의 2루타로 4점을 추가했으나 끝내 경기는 10-17로 마무리됐다. 알고 보면 이준영도 FA 자격을 앞두고 있다. 기아는 2025-2026 FA 시장에서 최대 7명의 선수가 나갈 수 있다. 최영우, 양현종, 조상우, 박찬호, 최현준을 비롯해 한승택과 이준영까지 FA 자격을 얻게 된다. 좌완 원포인트 역할을 맡은 이준영은 대졸 선수다. 지난해까지 1군 등록 145일 이상을 5차례 기록했다. 145일 초과 일수와 남은 일수를 더하면 풀타임 6년이 가능하며 올해 정상적으로 활약하면 풀타임 7년을 채워 FA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영은 군산상고와 중앙대를 거쳐 2015년 2차 4라운드 42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사실 2021년까지는 1군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75경기에 나서 1승 1패 1세이브 17홀드 평균 자책점 2.91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훗날 그는 당시 투구 자세를 잡고 양 어깨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면서 팔스윙 크기를 줄인 것이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제구력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특히 좌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더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2023 시즌에는 64경기에서 1승 10홀드 평균 자책점 3.21, 2024 시즌에는 56경기에서 4승 9홀드 평균 자책점 3.86을 각각 기록했다. 2022년보다는 다소 성적이 하락했지만 불펜 자원이 풍부한 기아에서도 꾸준히 제 몫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좌우타자 상대 성적 차이가 뚜렷한 스타일이다. 지난해 기준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0.256,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0.29이었다. 이에 이범호 감독은 이준영을 철저하게 좌타자 맞춤형으로 활용하며 우타자와의 맞대결을 최소화했다. 팀에는 좌완과 우완 불펜 자원이 충분한 편이다. 올 시즌에도 이준영은 원포인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곽도규, 김기훈, 최지민 등 기존 좌완 자원들도 각각의 세부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포인트 역할을 하는 이준영은 경기 스코어 및 흐름과 관계없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활용도가 높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이준영은 올 시즌 득점권 피안타율 0.156, 주자 있을 때 피안타율 0.250, 만루 상황에서 피안타율 0.250을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세부 지표도 좋은 편으로 좌타자 위주로 기용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투수다. 쉽게 잡을 수 없는 FA 기회다. 기아가 좌완 불펜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이준영과 같은 유형의 투수는 드물다. FA 자격을 획득하고 신청할 경우 기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원포인트 투수는 일반 불펜 투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활약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수다. 현재 이준영은 기아 어바인 스프링 캠프에서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1군에서 풀타임으로 제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원포인트 릴리프로 강한 인상을 남긴 이준영이 새해에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구종을 추가해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완성형 투수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준영은 최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즌이 끝난 후 상현이, 중현이와 여행을 다녀왔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냈다며 시내를 다니다 보면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다. 야구장에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식당에서 계산까지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준영은 우승 직후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전상현과 함께 주르노마스와 상할로제 파스타로 변신해 로제의 에이트를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현종이 형과 나, 성범이 형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다. 무대에 서는 것보다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줄 몰랐다. 야구보다 뮤직비디오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고 웃으며 회상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은 팀의 12번째 우승과 함께 원포인트 릴리프로서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준영과 함께 마운드를 지킨 전상현 역시 우승의 주역이었다. 이준영은 무엇보다 우승을 했다는 게 가장 좋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기에 팀이 정상에 오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 뿌듯했다며 필승조가 쉬는 날엔 빈자리를 잘 메우려고 노력했다. 최대한 다음 투수에게 주자를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그는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하며 시즌 개막 약 열흘 뒤인 4월 3일에야 1군에 합류했고 6월에는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열흘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사실상 풀타임 시즌이었지만 본인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준영은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하고 싶었지만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다며 중간에 한번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게 가장 아쉽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새 시즌 목표는 풀타임 소화다. 부상 없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면 자연스럽게 기록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체력 강화가 비시즌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목표는 언제나 풀타임이다. 기록보다도 경기에 최대한 많이 나가는 게 우선이라며 구종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신이 없어서 많이 활용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우타자를 상대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연마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준영은 KT 위즈의 고영표, 김민수, 손동영과 함께 일본 지바로 출국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의 비시즌 훈련을 통해 효과를 본 만큼 올해도 해외 연수를 통해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